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감정이 풍부하다. 여러분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가요? 감정,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입니다. 주식 투자자는 감정에 휩쓸리면 아무래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가장 큰 변수는 감정 조절이다. 주식 투자는 감정과 편견을 다스려야 한다.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 격언들인데요.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슈, 손실률과 수익률을 보면서 주식 투자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사실 투자를 통해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또 상위 10% 혹은 5%, 상위 1%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빅머니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었던 슈퍼개미라 불리는 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10억, 100억, 1000억으로 불리셨던 그런 투자자분들을 뵈면 주식시장을 보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공통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약세장에서 내가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큰 빅머니를 벌 수 있었다라면서 약세장의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 기대 심리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언제 다시 조울증을 드러낼지는 또 모르죠. 확실한 베어마켓 랠리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장이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대와 우려를 오가는 그러한 조울증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감정은 무디게 만들어야 이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은 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잘 읽고 이것을 움직여야 큰 성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비는 사실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투자자라면 이것을 감정을 배제하고 이것을 투자에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움직였었던 신조어 가운데 돈과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3대 신조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쓸 비용, 멍청 비용, 홧김 비용 세 가지인데요. 친구나 연인,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쓸쓸해지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비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박물관, 전시회, 혼술, 비싼 옷을 사는 것 이런 것들 쓸쓸 비용이라고 하고요. 멍청 비용은 멍청하지 않았다면 안 썼을 비용입니다. 부주의 때문에 쓰게 되는 비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버스를 잘못 타서 지하철 내릴 곳을 잘 못 봤다든지 또 택시를 타게 되는 돈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되었을 때 또 여행 계획을 잘못 짜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들, 잃어버린 물건 때문에 쓰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멍청 비용입니다. 홧김 비용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게 되는 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야근을 했거나 맛없는 음식을 먹었거나 상사와 후배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져서 쓰게 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럴 때 이 세일하는 로드샵을 마주쳤을 때 100% 여성분들 립스틱을 사시거나 다 안 쓴 화장품을 사게 되는데요. 이런 화장품, 초콜릿, 떡볶이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 택시 비용 같은 것들을 홧김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감정 때문에 낭비하고 있는 비용들이고요. 행동경제학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비 심리와 그 원리를 밝히는 학문인데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와 경제활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감정과 심리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성향이 크다는 것. 심리와 경제활동 사이의 움직임입니다. 사람들의 지갑을 쉽게 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내 지갑은 잘 방어하셔야 합니다. 물론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내 지갑을 잘 방어하면서 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빅머니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쪼개놓은 나의 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쓰는 비용들로 돈을 버는 그러한 기업들의 지분으로 계속 바꾸셔야지 빅머니를 버실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글로벌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하거나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돌파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이 시장에서 주도권 다툼이 올해 치열할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승자를 보셔야 될 겁니다. 배송 전쟁 가운데서 지난해는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트렌드였는데요. 그 물류를 담당하는 택배 시장 내에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기업, 또 쉽게 간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전자결제 기업들을 이러한 섹터들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관련주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에 쓰는 비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8 올해 신발로 꼽히면서 미국 내에서 브랜드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골프 브랜드를 인수하게 되면서 아큐시네트를 인수하면서 재무제표 보시면 굉장히 외형과 이익 성장을 크게 이루어냈고요. 중국 내에서도 브랜드력이 상당합니다. 고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타임, 마인, 시스템 같은 브랜드는 한섬인데요. 현대백화점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이 한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중국 수출을 재개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계약 시점 잘 보시면서 여기에서의 성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갈 때면 수영복 래시가드가 필요하죠. 이건 또 유행을 타기 때문에 매년 사게 됩니다. 배럴입니다. 국내 래시가드 1위 기업이고요. 중국 온 오프라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래시가드, 과연 중국인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홈쇼핑에서 자주 사는 속옷이나 또 패딩, 옷들, 가방들, 이 코엘 패션 제품들이 많습니다. 코엘 패션 역시도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그런 유통 전략을 짜고 있는 그리고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음악이나 드라마 보시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블랙핑크의 글로벌 진출을 앞두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제니를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트리 같은 이렇게 넷플릭스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그리고 주변에 마음 표시할 때 카카오 선물하기가 참 좋은데요. 카카오, 그리고 신세계 INC,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의 쓱배송을 이용하면 마트 안 가고도 다음날 바로 배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신세계는 자체적인 이러한 인테리어나 또 화장품의 브랜드까지 갖고 있습니다. 카페24 온라인 쇼핑몰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으로까지 갑니다. 에코마케팅, 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SNS의 동영상, 그런 광고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결제할 때 쓰는 새벽에도 쇼핑을 하는 이러한 것들, 작은 것들 살 때도 쇼핑을 할 때 이용하는 모바일 결제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물류 담당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인수했죠. 또 비비고 만두를 생산하고 있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아마존을 타면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많이 바꾸시죠? 슈핑앤코리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그리고 장악력과 성장성, 브랜드력을 함께 부합하는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쇼핑 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투자 리스트 오늘 만들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